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5강 시조 4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울 시조 4편은 모두 중심 제재가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이 4가지 시조는 사랑이라는 인간의 정서, 그리움의 감정, 이것들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조부터 찬찬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시조는 김상용 시인의 사랑이 거짓말이라는 시조인데요.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자 내외의 평시조입니다. 시조의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지 않은 시고요. 초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이 거짓말이 임날 사랑 거짓말이. 자, 사랑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냐면 임날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임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 연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쓴 작가인 김상용이 병자호란 때 강화성이 함락되었을 때 순절했던 충성스러운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연인에 대한 사랑, 원망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충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쓰인 임은 작가의 처지에 따라 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장에서는 사랑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장 읽어볼게요. 꿈에와 뵌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여기서도 거짓말이란 말을 더욱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장에서 중장으로 갈수록 점층법이 쓰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무슨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꿈에와 뵌단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에와 뵌단 말은 화자의 꿈에 내가 찾아갈게 이런 말이 아니라 내 꿈에 화자인 당신이 찾아와 보였소 라는 말입니다. 즉 임의 꿈에 화자가 보인다는 말이죠. 그것이 더욱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꿈에 화자인 자신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왜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종장에서 짐작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자, 여기서는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냐면 님이 곁에 없기 때문에,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죠. 관련 사자성어로는 전전반측, 뒤척이면서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죠. 이렇게 나처럼 잠을 자지 않으면 나를 꿈에 만날 리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즉, 화자는 님을 너무 사랑해서 잠조차 잘 수 없고 그래서 꿈에서라도 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님은 아까 중장에서 뭐라고 했죠? 꿈에 당신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꿈을 꾼다는 얘기는 잠을 잔다는 뜻이고 잠을 잔다는 얘기는 나만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꿈에 네가 나타날 정도로 널 사랑해 라는 임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에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임의 어떤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종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가시조 같이 봤는데 표현법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초장에서 중장으로 확대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점층법이 쓰였고요. 거짓말이라는 시어, 사랑이라는 시어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꿈에 뵈리오와 같은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서리법 역시 쓰였습니다. 첫 번째 시조, 사랑이 거짓말이 공부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조 보도록 할게요. 송시열이 쓴 이미 해오심에라는 시조고요. 역시 3장 6구 45자 내외의 평시조입니다. 초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미 해오심에 나는 전혀 믿었더니, 이미 해오심에 해다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생각하심에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미 나를 생각하셨기에,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는 전혀, 이 전혀는 완전히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나는 완전히 임을 믿었어요. 나에 대한 임의 사랑을 믿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초장에서는 화자가 임을 아주 철석같이 믿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장에서는 상황이 반전되죠. 중장 읽어볼게요. 날 사랑하던 정을 누구에게 옮기신고. 자, 날 사랑하던 정, 임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아까 해다라는 표현이 여기 드러나 있죠. 누구에게 옮기신고 이미 변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변심한 데 대한 슬픔, 원망, 안타까움의 정서를 의문형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서리법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송시열이죠. 노론의 수장이었던 송시열의 처지를 고려할 때 여기에서의 임도 연인뿐만 아니라 임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석하면 가와 나 모두 연인 아니면 임금으로 이미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중장에서는 이미 변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종장 볼게요.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이다지도 서루랴. 처음부터 미워하시던 것이면 이렇게까지 서러웠겠느냐라고 서리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은 나를 사랑하다가 변심을 했죠. 그래서 아픔이 더욱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나를 미워했던 것이면 이만큼이나 아프겠느냐. 나는 지금 너무 슬프고 서럽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시조 같이 봤고요. 표현법 점검해보면 가와 마찬가지로 의문형 표현,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조 보도록 할게요. 다는 송이라는 작가가 쓴 남은 다 자는 밤에입니다. 초장 읽어볼게요. 남은 다 자는 밤에 내 어이 홀로 앉아. 초장에서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자는데 나는 자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들과 화자의 상황을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공방이라는 이런 사자성어와 잘 어울리는 구절이죠. 화자는 왜 자지 못할까? 중장에 드러납니다. 전전불매하고 임둔임을 생각는고. 전전불매,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전전반측과 유사한 사자성어죠. 왜 전전불매하냐? 임둔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임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인데 이 임은 이미 다른 임을 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화자와 임은 이전에 사랑했던 사이였다고 짐작할 수 있고요. 이 임은 변심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임의 변심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에 대한 그리움, 원망의 정서를 무엇 하는 고, 의문형 표현, 서리법을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 나, 다 모두 서리적 표현,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송이라는 작가가 기녀였음을 고려했을 때 기녀는 아무래도 한 남자와 백년해로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기녀인 송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던 사랑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아픔을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작가의 처지를 고려해보면 이렇게 깊은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문제에 출제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슬픈 상황에서 화자는 종장에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차라리 내 먼저 쉬어서 제 그리게 하리라. 자, 쉬어지다, 죽다라는 뜻이죠.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서 제 그리게, 여기서의 제는 임이겠죠. 임이 나를 그리워하게 하리라. 변심한 임에 대한 원망, 안타까움, 슬픔이 얼마나 크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 임이 나를 반대로 그리워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정서는 원망이지만 이 시의 화자는 임을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송이 작가가 지은 여기까지 다 시조 공부해 봤고요. 그럼 마지막 시조 공부해 볼게요. 앞서 배웠던 가, 나, 다의 시조는 평시조지만 지금 배울 라 시조는 중장이 파격적으로 길어진 사설 시조이고요. 작자 미상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평민 계층이 썼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초장 볼게요.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자, 못 오더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상황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시적 대상이 화자에게 못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법을 사용해서 왜 오지 않는지 답답함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시조의 중장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출제가 되죠. 특히 표현법이 아주 다양하게 쓰였기 때문에 표현법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 네모들은 모두 시적 대상인 임이 화자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뜻합니다. 중장 읽어볼게요.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외걸새 용거북 자물쇠로 깊이 깊이 잠갔더냐 내 어이글이 아니오더냐. 자, 지금 화자가 시적 대상이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거니 너 왜 그렇게 오지 않는 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점강법이 쓰였고요. 어이글이 아니오더냐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서 답답함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리법이 쓰였고요.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쇄법이 쓰였고 뭐하고 혹은 단어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반복법이 쓰였고요. 그리고 쭉쭉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법이 쓰였고 이미 이렇게까지 오지 않는 상황을 과장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법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중장 하나에 쓰인 표현법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법을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겠죠. 성 안에 담을 쌓고 집을 짓고 집 안에 쌀통을 놓고 거기에 자물쇠로 잠가 있느냐 이 안에 네가 있느냐 그렇다면 못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죠. 한 달이 30날이여니 나 보러 올 하루 없으랴. 역시나 서리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많은 날 중에 나 보러 올 하루가 없니? 너무 답답하다.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오지 않는 임 때문에 너무 괴로운 상황이죠. 그런데 괴로운 상황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라고도 말합니다. 평민층이 쓴 사설시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4가지 시조를 보셨는데 이 4가지 시조 전부 다 시적 대상과 이별한 상황이죠. 그리고 시적 대상에 대한 사랑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원망의 정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4가지 시조 모두 의문형 표현,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이별의 상황, 그리고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 의문형 표현, 큰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시조, 사랑이 거짓말이에 관한 1번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반복과 대조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주제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겠죠. 반복법, 사랑, 사랑, 거짓말, 거짓말, 반복법은 드러나지만 대조법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2번, 개인의 정서를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개인의 정서만 드러날 뿐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하고 있진 않죠. 3번, 정서의 고조를 점층법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게 정답이었죠? 이건 거짓말이, 이것이 그 더욱 거짓말이 이렇게 시상을 확대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수미상관의 반복으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수미상관은 이 시에서 드러나지 않고 5번, 안분지족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안분지족, 분수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사는 이런 태도는 이 시와 상관이 없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7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7번은 가와 나 공통되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가, 나지만 우리가 앞에 배웠던 시조로 치면 나와 다입니다. 이미 해오심에와 남은 다 자는 밤에. 가와 나의 화자의 처지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면 돼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7번 풀어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기억, 임의 연인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 가시조, 나시조 모두 다 이미 변심한 건 맞죠. 날 사랑하던 정을 누구에게 옮겼고요. 밑에서는 이미 임을 두고 있어요. 임에 연인이 있는 것도 맞고 여기 두 번째 시조에서는 차라리 죽어서 님이 나를 그리게 하리라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임에 연인이 죽기를 바라고 있진 않죠. 니은, 임의 변심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이것은 두 작품 모두에 해당하지 않죠. 디귿, 임과의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둘 다 임과의 이별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이것은 두 작품의 공통점이고요. 화자가 사랑하는 임은 다른 연인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은 두 구절의 중장에서 다 드러나죠. 그래서 미음은 맞는 설명.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5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A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 A를 보셔야 되니까 잠깐 편집을 할게요. 이 A 시조는 마지막에 배웠던 사설 시조고요. 이 A는 중장의 표현이에요. 이 중장에 사용된 표현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면 돼요. 여기서 표현법이 매우 다양하게 쓰였던 거 기억하시죠? 나타나지 않는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일단 A에 무슨 표현법이 쓰였는지 한번 짚어봅시다.
무엇 하고 반복법이 쓰였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법이 쓰였고요. 그리고 나열을 하는 열거법이 쓰이기도 했고요. 무엇 안에 무엇 놓고 라는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기 때문에 대꾸법으로도 볼 수 있고요. 무엇 했더냐 의문형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리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지 않는 상황을 과장해서 드러내고도 있지요. 반복법, 연쇄법, 열거법, 대꾸법, 서리법, 과장법. 자, 1번. 바늘구멍 같은 문을 지나 겨우겨우 취직했더니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자, 취직의 문을 바늘구멍이라고 아주 작게 얘기하고 있고요. 월급을 쥐꼬리만 하다 아주 작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말하는 것도 과장법이지만 1번과 같이 일반적인 것을 매우 작게 표현하는 것도 과장법이에요. 그래서 1번은 과장법이 쓰였고요. 직유법도 쓰였죠. 2번 달가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울지 마라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했기 때문에 연쇄법이 쓰였고요. 달가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하기 때문에 반복법도 쓰이고 있고 문장 구절이 비슷하죠. 대꾸법도 쓰이고 있습니다. 3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여기서는 반어법이 쓰였죠. 반어법은 여기 A에 쓰이지 않은 표현법입니다. 4번 나는 산, 강, 바다, 호수, 들판 등 우리의 국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자기가 사랑하는 국토의 모습을 나열하는 열거법이 쓰였죠. 5번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역설법과 도치법이 쓰였죠. 역설법, 도치법은 A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과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시조 4편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4가지 시조 모두 임과의 이별 상황이 드러난다는 점, 임에 대한 사랑의 정서는 물론이거니와 원망의 정서도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 그리고 의문형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